오늘은 이제 저희 초급반 3주차에 현장 수업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제 오늘 저희 학원에서 좀 거리가 있는 경상북도 경산에 있는 1군 브랜드 아파트 이편한 세상 아파트를 지금 가고 있어요. 그래서 임장 수업은 어떻게 하고, 임장은 왜 가야 되는지, 가서 어떤 걸 체크해야 되는지 오늘은 현장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경매 아직까지도 이제 책으로 보신 분들 많을 겁니다. 네, 근데 이제 유튜브 영상도 현장 수업에 대해서 이제 촬영본도 많지만, 이제 저희는 실제로 체크리스트와 이제 저희 초급반에 숙제 내주는 임장 체크리스트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그리고 가서 직접 어떻게 체크를 하는지를 보여드릴 건데, 책으로만 공부하면 절대 안 돼요. 부동산은 무조건 현장을 가서 현장 조사가 필수입니다. 그래서 현장 조사에 대해서 어떤 게 중요한지, 경매지를 보다 보면 이제 뭐 권리 분석을 하고 입지 조사, 시세 조사를 손품으로 충분히 가능하죠. 현장에서 알 수 있는 정보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인테리어가 되어 있다던가, 아니면 공실로 보이는데 현장에 사람이 살고 있다던가, 그리고 미납관리비에 대해서도 관리실에서 체크를 또 할 수가 있죠. 지금 저희가 이제 수강생들 만나러 가는데, 가서 숙제 검사하고 임장하는 과정 한 번 더 좀 이따가 찍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커피숍 맛집 한번 소개해드릴게요. 처음 와봤는데 그랜드 데디라고 경산 암양에 있는 커피숍입니다. 안녕하세요. 연장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 연장을 하게 되면 뭔가 암양이나 7년까지도 갈 수가 있고, 지하철이 그렇게 됐을 때는 개발 호재인데 그게 몇 년이 걸릴지도 모르고, 그럼 이제 저희가 물어봐야 되는 거는 혹시 대임지구 언제쯤 좀 개발이 되냐, 이런 것도 이제 물어보면 돼요, 그냥 추가적으로. 그 다음에 주변에 학군, 뭐 학교 괜찮은지, 여기 학교, 여기는 이 학교가 암양초등학교입니다. 암양초등학교가 좀 괜찮은 편인지, 그 다음에 뭐 편의시설은 주변에, 여기는 뭐 이제 저희가 뭐 보면 알겠지만 대형마트나 병원, 약국은 혹시 나가야 되는지 시내까지 그런 거 체크해보고, 그러니까 교통, 버스나 어디까지 다니는지도 이걸로 보면 되지만, 뭐 대표적인 게 병원, 학교, 그 다음에 이제 상권 같은 거, 그리고 로얄동, 로얄층. 아까 전에 여기 보니까 아파트 평판이 경치가 좋다고 했죠. 근데 경치 좋은 게 이제 어디 몇 동이 좋은지가 정해져 있을 거예요. 다 좋은 게 아니니까. 그럼 이제 몇 동이 좋고 거기 로얄동입니다. 그 다음에 층수는 어디 해야지 뷰가 뻥비고, 그러면 이제 그걸 체크를 했을 때 우리 게 만약 104동인데 1층이니까 일단 뷰는 안 나오겠죠. 근데 104동이 괜찮은지, 그다음 주차 부족도 마찬가지로 주차 체크를 좀 하고, 그렇게 이제 조사를 하면은 이제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매도 가격을 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조사를 해보니 금액이 한 2억 4,500 정도면은 팔 수 있겠다. 그리고 한 3개월 정도 잡아보자. 그리고 나서 이제 입찰을 들어가는 거죠. 그럼 2억 500, 2억 1000. 그랬을 때 이제 낙찰이 되면은 2억 4천에 이제 팔아야 되는데, 아까 말한 대로 팔 때도 부동산 한두 개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한 30개에서 50, 기본적으로 그래 뿌리고, 그렇게 해서 판매를 3개월 안에 하는 전략을 잡아요. 그리고 그 사이 3개월 동안 이제 이자가 나갔는데 공실이고, 그것도 이제 다 커버하는 방법이, 그걸 이제 뒤에서 또 알려드리고.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뭐 숙제는 잘 해오셨고, 여기서 이제 그걸 대입해서 오늘 이걸 정확하게 조사를 해보고, 이 아파트가 괜찮은지 판단해서 다음 주 화요일 4월 7일 날 저희가 대구 지방법원에 갈 겁니다. 갔을 때 이 아파트를 오늘 조사를 하잖아요. 했는데 나는 2억 한 1000이면 괜찮을 것 같아 하고, 이제 다음 주에 갔는데 진짜 낙찰자가 나오겠죠. 낙찰자 나오는데 뭐 한 10명 들어왔다. 10명 들어왔는데 1등이 2억 2천, 2억 3천에 가져갔다. 그렇게 높은 금액에 가져갔는데 우리는 판매가 2억 4천이에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 실거주자들이 갭 차이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판단하면 되고, 근데 혹시나 2억 막 500, 2억 300에 낙찰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 사람은 잘 받았구나 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러면서 이제 또 판단을 하는 거죠. 그럼 내 예상 입찰가는 괜찮았네, 나는 좀 잘못 잡았구나. 그럼 이제 우리가 뭔가 매도 가격을 잘못 잡았다든가, 그렇게 해서 이제 잡으시면 되는 거죠. 아파트가 10년 차라서 깔끔하긴 할 거예요. 깔끔하네요. 내부가 관리가 잘 돼 있고. 이제 들어가서 그 미납관리비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나중에 이렇게 단체가 아니라 뭐 혼자나 두 분에서 오셨을 때는 관리소 있거든요. 가서 여기를 낙찰 받을 사람인데 관리비 혹시 얼마 정도 납부를 해야 되냐, 공용이랑 전용하고 물어보면 다 알려줘요. 그래서 그 부분 체크해야 되고. 여기 한번 들어가 보시면 이거 이제 꼭 확인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보면 지금 3월 30일까지잖아요. 그럼 이제 미납이 총 90에 이번 달에는 18만 원이에요. 그럼 총 70만 원. 그럼 이게 저희가 이제 납부를 해야 되고. 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일단 TV 수신료, TV가 없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급수 전기료 이런 거 없고.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인 것만 나오는 거예요. 기본적인 거. 그러니까 그 판결문이 있어요. 아파트 낙찰을 받으면 공용 부분은 낙찰자가 인수를 하는데 전용은 전 소유자가 내야 된다. 그런 판결문을 저희가 드리거든요. 그럼 그거를 관리소에 팩스로 보내면 이제 거기서 바로 해결이 되죠.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어 한 300만 원 미납이 돼 있어도 그 중에서 공용으로 한 70, 60%는 우리가 인수, 나머지 30, 40%는 전 소유자가 인수. 여기는 이제 다 공용이죠. 사람이 안 사는 거니까 쓴 게 없잖아요. 그럼 다 공유가 다 우리가 내야 돼요. 거의.
그래서 주택도시보증공사 물건은 거의 다 우리가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정도는 진짜 적은 거거든요. 왜냐면 원래 기본 공실이 1, 2년이라 민원관리 아까 말했다시피 200에서 기본 400 정도예요. 근데 다 인수해야 되는데 여기는 지금 조금 냈던 거죠, 소유자가. 그리고 지금 이 1층 한번 보시면 이제 보면은 이렇게 우편물이 왔잖아요. 대구지방법원에서 등기는 무조건 직접 받아야 돼요. 근데 이제 그걸 안 받았기 때문에 지금 계속 붙여놨죠. 최근 게 2월 9일자로 이제 안 받았으니까 이제 사람이 안 사는 게 거의 확정인 거고. 그다음에 이런 건 뭐 인터넷. 그리고 여기 이렇게 해보면 안 되잖아요. 그럼 건전지 빼놓은 거예요. 그럼 이런 건 이제 낙찰 받고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냥 문을 따야 돼요. 이거는 이제 미리 체크를 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주택도시보증공사 물건만 가능해요. 왜냐면 다른 물건 같은 게 살고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하는 순간 소리 다 들려버리니까.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안 사는 거를 감안하고 이거 해보면 이게 되면은 이제 그냥 비밀번호 받으면 되는데 안 되니까 건전지를 빼는 거죠, 안에서. 그럼 이제 아까 안 열렸죠. 안 열리니까 이제 건전지를 빼놨으니까 잠가놓은 거니까 이걸 이제 해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럼 이거 비용이 한 기본 한 20에서 30 정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번호는 저희가 이제 명도 부분 이제 5주차에 배우는데 명도를 할 때 아까 주택도시보증공사 같은 데서 돈을 받아가잖아요. 2억 받아가잖아요. 2억에 낙찰 받으면. 그럼 그 받아갈 때 낙찰자의 인감증명서랑 명도 확인서가 필요해요. 그 법원에서 주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 물건을 낙찰 받으면 허그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저희한테 그 서류를 2개를 등기로 보내달래요. 근데 보내면 도어락 비밀번호를 이메일로 주거나 유선상으로 줘요. 이제 받았던 걸 저희한테 전달을 하는데 이 물건에 약간 이제 좀 흠집이자 약간 뭔가 변수가 있는데 소유자 물건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그 도시보증공사에서 비밀번호 받은 거는 세입자한테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소유자가 중간에 와서 바꿀 수가 있어요. 왜냐면 자기 거니까. 그리고 소유자가 중간에 와서 살 수도 있어요. 전세금은 안 줘놓고 갑자기 와서 살아버려요. 그럼 이제 우리는 이제 그 사람 또 내보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도시보증공사를 같이 손잡고 이제 내보내는 걸 좀 이제 해야 되는 거고. 결국은 여기는 이제 이것도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 전에 낙찰 받고 와봤는데 뭔가 이제 안 살고 있고 상관이 없으면 도시보증공사한테 연락을 해서 내가 서류 줄게, 비밀번호 달라 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서는 소유자가 살고 있다. 그럼 지금 소유자가 있으니까 나도 서류 못 주겠다. 그럼 잔금은 못 친다, 나도. 명도 좀 도와줘 하면 도시보증공사에서 소유자한테 연락도 할 거예요. 왜냐면 도시보증공사가 소유자 상대로 경매를 신청한 거니까 돈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해결을 해나가요. 결국 이렇게 이제 우편물하고 원래는 이제 아파트마다 다른데 보면 여기 뭐 전기 계량기 붙어 있는 데도 있고 도시가스 붙어 있는 데도 있고 그걸 다 확인하면 그게 돌아가거든요. 옆집하고 비교를 하면 돼요. 그럼 여기는 수치가 뭐 예를 들어 1000인데 여기는 수치가 10 이렇게밖에 안 돼요. 그럼 여기는 사용을 안 한 거죠. 그럼 여기는 이제 비어있다, 저기는 이제 사람 살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도어락 비밀번호를 이메일로 주거나 외관을 이제 받았던 걸 샤시가 깨끗하면 내 집만 깨끗하다, 그럼 이건 올수리예요. 원래 샤시만 바꾼 사람이었거든요, 외부는. 그래서 그거 올수리로 판단하면 되고. 궁금하신 건 이렇게 이제 조사를 하고 이제 가격이 사실 제일 중요해요. 가격이 지금 샤시가 다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수리를 한 사람이 없는 거죠, 거의. 왜 그대로니까. 그리고 이제 여기를 또 보면은 지금 여기는 실외기가 없죠. 위에는 다 실외기가 있죠. 에어컨을 떼간 거예요. 이렇게 이제 올 때는 이렇게 외관을 좀 보면 되는데 딱 봐도 이제 적용 관리가 잘 돼 있잖아요. 청소도 하고 이제 뭐 재활용 이런 데도 보면 되는데 관리가 잘 돼 있고. 그리고 이제 3동 앞쪽에 가면 커뮤니티 센터가 있어요. 거기 가보시면 피트니스랑 관리실, 경로당 이렇게 있거든요. 거기도 이제 시간이 될 때는 가서 뭔가 이제 헬스장 상태, 그 다음에 헬스장의 이용권, 그 다음에 이제 관리소 가서 아까 말한 대로 민원관리비, 그 정도 체크하고 시간이 되면 지금 이제 지상에도 비어있잖아요, 주차가. 그럼 이 정도면 이제 잘 된 건데 지금 시간이 점심이다 보니까 다 출근을 했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일찍 오시면 지하랑 지상 다 보시면 되고, 이 정도 이제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외부가 괜찮으니 이제 입찰을 준비하면 되는데 가격이 맞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여기서 설명 한번 드리면 아까 전에 두 분 이제 부동산 둘 다 이제 부정적이기도 부정적이었는데 2억 2천까지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저도 이제 뭐 한두 군데를 더 가보고 대화를 해봐야겠지만은 저였으면 저는 이건 입찰을 봐요. 근데 이제 입찰을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모두 두 군데를 갔다 오셨는데 부정적이고 한 군데는 긍정적이에요. 그러면 최소 세 군데를 가야 한 곳이 긍정이라서 이제 좀 더 나은데 두 곳이 이제 부정이다 보니까 모든 사람이 부정으로 되거든요. 그럼 이제 임장을 오는 사람들마다 다 이렇게 똑같이 들을 거예요. 아, 이거 안 팔린다, 안 된다, 2억 4천이다. 근데 이제 한 군데 긍정에 대해서 먼저 확신이 된다면 본인이, 그럼 2억 4,500, 2억 4,800에 매도를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면 확신 갖고 하면 뭐가 좋냐면 경쟁이 적어져요. 처음에는 뭔가 이제 좋고 빨리 팔리고 누구나 좋은 걸 하고 싶은데 그런 게 이제 15명, 20명, 30명 들어오는 거고, 이런 물건은 이제 10명이야. 왜냐면 부정적이니까 아, 나 다른 물건 해야겠다. 근데 이제 저희 같은 사람은 이제 들어가서 이거를 이제 어떻게 좀 해결하려고 아까 말한 대로 30군데, 50군데 뿌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판매를 하는 전략을 잡는 거죠. 그래서 이 물건은 이제 뭐 한두 군데를 더 가봐야겠지만 나쁘진 않은 거죠, 이 정도면. 그리고 컨디션 자체가 지금 보다 너무 구축도 아니고. 그리고 이제 거래 이것도 있는데 여기
여기 앞양 여기 신대라고 하잖아요. 아까 전에 부동산 들었을지 모르겠는데 저희는 이제 들은 게 코하로가 거래가 제일 잘 돼요. 그리고 푸르지오, 거기가 쉽게 말해 대장이에요. 근데 거기랑 여기가 가격 차이가 기본 한 3천에서 5천 정도 나요. 만원이 나면은. 그럼 그 정도 났을 때 이 주변으로 이사 오고 싶은 사람들은 많은데 가격을 저렴한 걸 찾았을 때가 여기거든요. 그럼 그런 수요가 충분히 있을 거라고 믿고 이제 확신을 갖고 이제 지금 현 실거래가보다 2억 4,500이면 제일 저렴해요. 지금 실거래가 아까 봤다시피 2억 5천, 비싼 건 7천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저렴한 위치 잡았고 그 다음에 네이버 부동산에서도 2억 4,500이면 제일 저렴하거든요. 그럼 저렴하고 저렴하니까 가격 메리트로 승부를 보는 거죠. 그랬을 때는 이제 충분히 3개월 안에도 매도가 가능하다. 거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아까 말한 대로 부동산을 다 뿌려야 되고 그렇게 하면은 이제 경쟁이 좀 더 나은 거죠. 그래서 2억 2천은 솔직하게 말이 안 되고요. 그건 이제 받지 말라는 소리인 거고. 예. 근데 이제 2억 4,500, 4천 저희가 이제 조사했을 때는 약간 딱 적당한 수치를 줬지 않았나. 그래서 이제 이렇게 현장 조사하고 이 정도까지 하고 이제 돌아가시면 이제 수익률 계산기 제가 드려요. 5주차에. 그럼 그 엑셀 파일로 드리거든요. 거기서 이제 우리가 예상 매도가, 입찰가, 감정가를 넣고 그 다음에 방금 말한 미납관리비. 그럼 이사비는 없겠죠 여기는. 명도비가 없잖아요. 중개비. 그 다음에 인테리어도 안 해도 돼요. 이제 해도 아까 들었지만은 도배장판 비용. 도배장판 비용은 한 300에서 500 잡으면 돼요. 많은 게 500이고 보통적으로는 한 2, 300에서 끊을 수가 있어요. 그럼 그렇게 잡고 이제 계산을 했을 때 2억 4,500에 팔았을 때는 얼마? 2억 3천에 팔았을 때는 얼마? 하고 이제 최근에 낙찰된 사례들 보고 데이터 잡고 이 정도 수치면 괜찮겠다 하고 이제 입찰표를 작성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이제 딱 마무리가 되죠. 그래서 이제 현장은 오늘 여기까지고 이제 다음 주가 되면 저희가 법원 가잖아요. 법원에는 10시까지 오시면 되고 그렇게 했을 때 이제 딱 결과가 나올 거예요. 그럼 이제 얼마에 낙찰이 되는지 보고 진짜 운이 좋으면 유찰이 될 수도 있겠죠. 임장을 오늘 다녀오고 임장 다녀온 물건에 대해서 한번 이제 이렇게 화면을 통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시면은 지금 이제 2024 타경 12619를 이제 저희가 오늘 임장 활동을 다녀왔어요. 그래서 이 물건 같은 경우는 1차로 25년도에 나왔다가 이제 지금 6차까지 떨어졌어요. 6차까지 떨어지고 변경이 된 사건인데 그 변경된 이유가 뭐냐면 보시면은 지금 임차인 현황에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승계를 해갔다. 승계를 해가고 나서 여기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법원에다가 요청을 합니다. 어떤 걸 요청하냐면 대항력을 포기하겠다라는 확약서를 제출을 해요. 그러면서 물건에 이제 문제가 없어지자 6차로 나오지만 신건으로 나옵니다. 왜 문제가 없기 때문에 다시 기본 가격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7차로 1회가 유찰돼서 1억 9,800에 진행이 된 사건이었고요. 저희가 이제 네이버 카페에 역거폰 부동산 애드라고 검색하시면 저희가 운영하는 네이버 카페가 나옵니다. 여기 이제 저희 초급반 수강생분들은 임장하기 전에 임장 체크리스트를 저희 이제 숙제로 과제 인증 게시판에 남겨주고 있어요. 그걸 보고 제가 이제 피드백을 드리고 또 추가적으로 그걸 이제 현장에 가져왔을 때 제가 또 설명을 또 추가적으로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경산에 있는 신대 이편한 세상 아파트 임장 잘 다녀왔고 현장의 분위기와 현장 수업은 어떻게 진행하는지 이제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초급반, 중급반 그리고 고급반까지 진행하고 있고 4월 20일에 저희가 이제 초급반 수강생들 모집 중입니다. 신청서는 댓글에 남겨주겠습니다. 그래서 대구 오프라인으로 진행하실 분들 편하게 이제 댓글 남겨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